네, 시스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별로 안 중요해 보여서 조금 이따 풀기로 하고 2번부터 풀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좌표 위의 내점 A가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B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C점이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D점이 A, A라고 나와 있습니다. Y축이 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할 때 구하라는 것은 양수 A 값을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을 조금 도입을 하고요. A점이 마이너스 1, 0이니까 요쯤에 A점을 마이너스 1, 0을 잡고 그 다음 B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쯤에 B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잡고요. 그 다음 여기에 C점이 0, 빼기 1을 잡을게요. 그 다음 이제 D점이 어디에 있을까 조금 고민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입력과 출력이 같은 상황이죠. 따라서 이 D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결국에 Y는 X를 그려서 제가 D를 요쯤 잡을게요. D가 지금 A, A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이 A, B, C, D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 Y축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Y축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요 노란색 사다리꼴 면적과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식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지금 얘죠? 이 녀석이 필요한데 이 녀석은 지금 뭔가 하면 정체가 직선 AD의 Y 절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선 AD를 작성하면 되겠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울기 X의 증가량은 A 플러스 1, Y의 증가량 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Y는 기울기 A 플러스 1분의 A라고 해놓고 지금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만들어주면 전개하면 Y는 이퀄 A 플러스 1분의 A의 X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A가 되어서 요 점이 지금 0, A 플러스 1분의 A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은 쉬운 것 같습니다. 먼저 요 노란색 사다리꼴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윗변 길이가 1이죠. 그 다음 아랫변 길이가 요만큼이니까 1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A에서 마이너스 1 빼는 거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1이죠. 나누기 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A가 되겠네요. A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계산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양변에 2분의 1을 날리고요. 전개를 좀 해볼까요? 그럼 이게 A 플러스 1분의 A의 더하기 2인 것이고요. 얘는 이제 A를 곱해주니까 A 플러스 1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제가 양변에 A 플러스 1 곱할게요. 그럼 이제 A 플러스 2A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에 다시 A제곱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서 계산 마무리하면 2A의 제곱 이제 썼죠?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되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퀄 0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근의 공식으로 답 구하면 A는 2분의 1 뿌라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이제 양수를 택하면 되니까 결국 A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 맞게끔 최대한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고요. 그 다음 이제 설계를 해 나가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지우고 이제 3번 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y는 이퀄 x와 x제곱이 나와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정사각형을 예쁘게 그리나 봐요. 자, 그림을 이제 조금 크게 해서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y는 이퀄 x의 제곱이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 곡선과 요 직선의 교점은 지금 1 되겠네요. 1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정사각형을 예쁘게 그려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쁘게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제 A고 B고 C고 D라고 되겠습니다. 풀이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풀이하든 간에 제일 처음에 시작은 좌표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점을요 알파, 알파의 제곱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B 역시 베타, 베타의 제곱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일단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네 변 길이 모두 같겠죠. 그럼 이제 먼저 요 길이와 요 길이 전부 다 같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직각이다. 그 다음 또 대각선이 길이 같죠? 직사각형이니까. 네, 그럼 이제 방법이 한 2가지 정도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제가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은 요 생각인데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죠. 그러면 A점과 B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도 1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이니까 샥샥 약분하면 베타 플러스 알파 되는데 요 값이 1이에요. 됐죠? 일단 A, B 사이의 관계식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A, B 사이의 관계식 하나만 더 나오면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뭘 쓰지? 일단 드는 생각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일단은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요 직선을 구해서 D점이 나오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와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A에서 그냥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죠, 그냥. 자, 그럼 이제 Y는 X니까 일반형으로 표시하면 X 마이너스 Y는 0이 될 것 같아요. 요 직선으로부터 알파, 알파 제곱까지의 거리인 거니까 제곱, 루트 2 분의 알파 빼기 알파의 제곱의 절대값. 됐죠? 요 사이의 거리가 지금 보니까 요것도 설정을 해야 되나? 요 거리. 네. 그럼 이제 봐요, 여러분들. 지금 B점이 베타, 베타 제곱이죠? 그럼 이제 그대로 오는 거니까 지금 D점은 베타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럼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간다? 아니면 이렇게 해보죠, 그냥 여러분들. 이게 낫지 싶습니다. 자, 여기가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1을 만족하죠. 근데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 지금 베타니까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요 거리도 얘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저는 루트 2의 베타 빼기 알파로 한번 식을 끌고 나가 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요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데 알파나 베타나 전부 다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수는 제곱을 할수록 더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네, 요게 양수가 맞네요. 그냥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 빼기 알파의 제곱은 2배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베타는 1 빼기 알파라 하였으므로 집어넣을까요? 그럼 이제 요게 2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대로 쓸게요. 1 빼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요 2차 방식 풀어주시면 넘어가니까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퀄 0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없죠? 네. 그럼 이제 요거 근해 공식 써보니까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5에서 8을 빼니까 17이겠네요.
근데 이제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 답은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이라고 주어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정사각형 ABCD의 대각선을 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좀 그림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A고 B고 C고 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45도 직각 이등변 영역을 구하니까 지금 요 한 변 길이가 루트 2의 베타 빼기 알파잖아요. 그럼 이제 한 변 길이 이러니까 요 대각선은 한 번 더 루트 2 곱하니까 2배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아, 결국 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2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고 2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더하기 2루트 17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루트 17 마이너스 8이 네, 이 문제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답 맞았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풀이를 한 것은 이렇게 설계했는데 한번 다시 봐요. 먼저 첫 번째는 직선 AB의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점 A에서부터 y는 이퀄 x까지의 거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사각형의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쓴 겁니다. 알겠죠? 일단 이게 첫 번째 풀이였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풀이는 뭐 비슷한 풀인데 꼭 제가 푼 것만 좋은 생각이 아닌 거니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정사각형의 성질을 쓰는 건데요.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그대로 오니까 D가 봐요. 이게 지금 B점이 베타, 베타의 제곱이죠. 그러면 옆으로 쭉 오면 출력값이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 D점은 Y는 X 위의 점이니까 베타, 그러니까 베타의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 C는요. 요 A와 입력이 똑같은 거니까 얘가 지금 알파, 알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A와 C의 중점인 알파, 2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하고 그 다음 이제 요 둘의 중점이니까 2분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베타의 제곱이 같다. 일단 이렇게 식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대각선의 길이까지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요걸 뺀 거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여기서 요걸 뺀 거 베타 빼기 베타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얘를 넘길게요. 알파 빼기 베타는 알파의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얘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서 약분을 해주고 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쓸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 써도 관계없는데 그냥 저는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는 걸로 풀게요. 그럼 이제 알파는 2분의 베타 대신에 1 빼기 알파의 제곱을 쓰고요. 그 다음 베타 대신에 똑같이 1 빼기 알파를 쓰겠습니다. 됐죠? 네. 그럼 요거 2알파라고 하는 것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나와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 이퀄 0이 나와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알파를 구하면 여기 아까 얼마였죠?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는 문제가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각선 길이는 뭐죠? 그냥 이걸로 할까요? 요거를 구하라. 됐죠? 네. 그럼 이제 알파 빼기 알파의 제곱은 이렇게 쓸까요? 우리가 요게 0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 하면은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빼기 2가 되면 같은 식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구하라는 게 얘니까 방금 구한 알파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4배를 하고 2를 빼주면 답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3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제가 비슷해 풀 때 소개를 좀 했었는데 드디어 내심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요. 직선 L이라고 하는 것이 4x 빼기 3y 플러스 21 이퀄 0이고요. 직선 M이라고 하는 것이 y 플러스 5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N이라고 하는 것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8 이퀄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들 좀 기하적으로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직각 삼각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해보니까. 근데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싶은 거니까 볼게요. 자, 그냥 삼각형 ABC를 대충 만들죠. 이렇게 해서 A고 B고 C인데요. 제가 지금 요 직선 AB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BC를 M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AC를 N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내심인데, 내심은 수업 시간에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할 건데, 직선 AB와 직선 BC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겠습니다. 주황색 됐죠? 그 다음 이제 BC와 AC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게요. 이렇게 해서 별표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만들어지는 요 교점 자체가 내심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각의 이등분선부터 구하겠습니다. 요 점을 제가 P점이란 다음에 X, Y로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P에서부터 요 빨간색까지 거리니까 5분의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1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요 P에서부터 BC까지 거리니까, 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y 플러스 5의 절대값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값끼리 같은 거니까, 정말로 알맹이가 같든지 알맹이 부호가 다른 거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4x 빼기 3y 플러스 21은 5y 플러스 25일 수도 있고, 아니면 4x 빼기 3y 플러스 21은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5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정리해주면 4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겠네요. 밑에 놈은요, 4x 넘어가니까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6 이퀄 0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주황색은 기울기가 양수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b분의 1 하면 너 탈락이죠. 결국 저 주황색 직선은 x 빼기 2y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심 문제 구하는 것은 원래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자, 그럼 이제 요 점으로부터 요까지 거리, 네, 똑같죠? 절대값의 y 플러스 5는 이제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 5분의 절대값의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와 똑같은 방식이죠. 절대값끼리 같은 거니까 정말 알맹이 같은 경우는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8은 5x 플러스 25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8은 마이너스 5x 빼기 25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지금 이 초록색 직선은요,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그럼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걸 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택하면 되겠네요. 3x 플러스 9y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록색 직선은요, x 더하기 3y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주황색 직선과 초록색 직선의 교점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죠. 빼주면 x는 지워지고 5y는 0이 되어서 y 값이 0이죠. y 0 집어넣으니까 x는
1이네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내심 I 좌표는 1,0이라고 답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맞았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번, 3번, 4번 전부 다 풀었고요. 이제 1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한 번쯤 얘기를 하고 진행할게요. 네, 저의 기준은 문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판단할 때 이게 과연 수능까지 잘 쓰일지 안 쓸지 판단이니까 일단은 여기 좀 볼게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딱 있어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선을 긋게 되면 여기가 중점이니까 M이겠죠. 그럼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아요. 따라서 그 식이 뭔가 하면 AB 선분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 선분 길이의 제곱은 2배의 AM 선분 길이의 제곱 플러스 BM 선분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은 항상 교과서 예제 문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지난번에도 강조했었지만은 유클리드의 논증기하가 아니라 데카르트의 해석기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하적으로 어려운 증명을 좌표 위에 올려서 계산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정리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1-1번 문제가 AB 선분 길이의 제곱 더하기 n배의 AC 선분 길이의 제곱은 n 플러스 1에다가 선분 AD 길이의 제곱 더하기 n배의 선분 CD 길이의 제곱이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거 알겠어요? 지금 얘가 1이고 1이어서 얘가 2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확장한 겁니다. 이거 저도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못 외우겠죠. 시험장에서 절대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1-2번을 풀기 위한 계단인 것 같은데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번도 이걸로 안 풀 거니까 그냥 제가 요거 정도만 한번 증명해 볼게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 증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좌표를 도입하여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원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무엇을 두건 관계없지만 지금은 중점 M을 원점에 놓는 게 가장 경제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을 싹 그려놓고요. 삼각형 제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A고 B고 C라고요. 요 M점을 원점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A점은 A, B가 되고 C점은 C, 0가 되고 B점은 마이너스 C, 0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공식에 그냥 끼워 맞추는 겁니다. AB 길이의 제곱은 뭐죠?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AC 길이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배의 AM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BM 혹은 CM이니까 그냥 C의 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 가운데서 플러스 2AC 마이너스 2 지워지고 A제곱, C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이니까 네, 성질 만족하죠? 이 정도 확인해 보는 걸로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요 중선 정리의 내용은요. 내신 전에 한번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B스텝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에서 중선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평행사변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을 1-1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 M, 그 다음 변 BC를 3:1로 내분하는 점 D라고 했으니까 좌표를 도입하죠. 도입해서 쟤랑 똑같이 그려놓을게요. 그냥 요렇게 그려놓고요. 좀 이상한데? 하여튼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A고 B고 C고요. 그 다음에 중점 M이니까 여기가 중점 M을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BC를 3:1로 내분점이니까 4등분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지금 D점이 있는 거예요. BC의 길이가 4입니다. 요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 한 칸의 길이는 전부 다 1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AM의 길이가 요 길이가 루트 5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AD의 길이 요 길이가 2루트 2라고 나온 거예요.
그때 구하라는 게 AC의 길이의 제곱에서 AB 길이의 제곱을 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정할게요. 그냥 요 길이를 x라 설정하고 요 길이를 y라고 설정하죠. 자, 그럼 우선 우리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여기 안쪽에서 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요거 제곱이니까 5죠. 요거 제곱 x의 제곱은 2배에 요거 제곱이니까 8이죠. 플러스 지금 요 길이가 1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9, 28이죠. 따라서 x의 제곱이 여러분들 13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 파푸스의 정리를 한 번 더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x제곱 13 플러스 y제곱은 요 길이가 루트 5죠. 2배에 5 플러스 요게 2니까 4 되겠죠. 그래서 얘도 18인가요? 따라서 y의 제곱이 5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이니까 18에서 13 빼서 정답은 5라고 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시스템 다 풀긴 풀었는데 1번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풀었죠. 그만큼 큰 의미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서술형이 조금 빡빡하게 나오는 학교라면 이 정도까지 봐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2번과 3번, 4번 문제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원과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